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트비아 5-3-1-2를 기반으로 안정된 수비 블록을 세우면서도 빠른 전환으로 득점을 노린다. 레그자는 최후방에서 제공권과 대인 마킹 모두를 책임지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공중전 위력을 발휘한다. 이카우니 엑스는 좌측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돌파 능력이 탁월하며 인프런트로 감아차는 팝포스트 슈팅이 강력하다. 특히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을 때 단번에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패턴이 많아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바르슬라반스는 전방에서 버티기와 연계 모두를 책임지며 세컨볼을 연결해주는 축 역할을 한다. 이 팀은 안정된 수비 라인을 유지한 채 역습 시 빠른 측면 전환과 중거리 슈팅까지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준비하고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장신 자원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코너킥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보인다. 안도라 4-4-1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저블록 형태로 경기를 버티는 전형적 약팀 전략을 구사한다. 로드리고 타피아는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공격 전환이 늦어지면 쉽게 고립된다. 발레스는 측면에서 수비 가담을 반복하지만 긴 수비 시간으로 후반 체력이 급격히 소모된다. 가르시아는 중원에서 간격을 유지하려 하지만 상대의 빠른 템포와 압박을 받으면 볼 소유가 불안정해진다. 세트피스와 공중전 대응력이 떨어져 장신 자원을 보유한 팀에게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방 전환 속도가 느려 빠른 역습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토킹 코멘트. 라트비아는 5-3-1-1 구조로 안정적 수비를 유지하면서도 이카우니엑스의 인버티드 돌파를 활용한 창의적 공격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카우니엑스가 좌측에서 중앙으로 파고든 뒤 인프런트로 감아차는 팝포스트 슈팅은 오늘 경기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득점 루트가 될 전망이다. 바르슬라반스가 전방에서 버티며 세컨볼을 연결하면 라트비아는 곧바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장신 자원들이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코너킥에서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안도라는 저블록으로 버티며 시간을 끌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공중전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중원 빌드업이 끊길 때 전환 속도가 크게 떨어져 라트비아의 빠른 압박과 세컨볼 회수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전술 제공권 체력의 모든 흐름이 라트비아 쪽으로 기울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트비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 헝가리는 3-4-3을 기반으로 안정적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에서 다채로운 변화를 준다. 바르가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점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타이밍을 잡아 침투하는 움직임으로 최전방 마무리의 중심을 맡고 있다. 소보슬라이는 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킥 정확도와 전방 패스의 질이 높아 좌우 전환과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움을 더한다. 특히 셰페르는 전형적인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감행한다. 이런 움직임으로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박스 안바르가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패턴이 강력하다. 이 패턴은 아르메니아 포백 수비가 파이널 서드 근처에서 공간 통제를 놓칠 때 치명적일 수 있으며 헝가리의 핵심 득점 루트가 된다. 또한 헝가리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빠른 전환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는 4-3-2-1을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낮은 라인과 촘촘한 미드블록을 형성해 역습을 노린다. 세비키아는 볼을 운반하며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자원이고 샤고야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으로 변화를 준다. 스페르치아는 이선에서 패스의 질을 끌어올리며 공격 전개를 조율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한계가 있다. 포백 수비 라인은 위치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질 때 상대의 대각선 침투를 막지 못하는 약점을 자주 노출한다. 특히 전진 압박이 불안정해질 때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볼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과 템포 유지 한계도 이번 경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헝가리는 셰페르의 전형적인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바르가에게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매우 위협적이다. 이 움직임은 아르메니아 포백의 공간 통제 허점을 파고들며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큰 효과를 발휘한다. 소보슬라이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며 공격 리듬을 만들어주고 세트피스에서도 정확한 킥으로 변수를 만들어낸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포백이 하프 스페이스를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전방 압박이 무너질 때 빌드업이 쉽게 끊기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원정 피로와 활동량 저하가 예상돼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헝가리가 중원 지배력과 전술적 침투 패턴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헝가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 4-3-3 전형을 유지하며 강력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다. 폴란드는 폭발적인 침투와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우위, 그리고 공중경합에서의 절대적 타점을 무기로 득점 기대값을 크게 끌어올린다.
슈엘데르프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볼을 간결하게 처리해 빠른 전개를 돕고 컵백 상황에서도 날카롭게 마무리를 시도한다. 웨데가르드는 이 선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간을 찾아내고 전진 패스와 라스트 패스 모두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강한 압박으로 상대 중원을 압도하고 빠른 전원으로 박스 근처를 장악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현한다. 특히 홈에서의 노르웨이는 높은 점유율과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패턴을 자주 연출한다. 이스라엘 3-4-3형태를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늘려 안정적인 전개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전원에 약한 편이다. 아바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상대가 강하게 압박할 때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간델만은 중원에서 빌드업과 연결을 맡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을 오래 지켜내지 못하고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페레츠는 박스 근처에서 득점 기회를 노리지만 전진 패스가 막히면 고립되는 패턴이 잦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유럽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과거 아시아 예선에서 한국과 맞대결을 펼쳤던 경험이 있을 만큼 아시아권에 가까운 국가다. 이번 원정은 북유럽 끝자락 노르웨이까지의 장거리 비행이 필수적이어서 오슬로 입성 후 체력 소모와 시차 적응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활동량 유지와 압박 대응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노르웨이는 홀란드의 폭발적 돌파와 웨데가르드의 정밀한 전진 패스를 결합해 빠른 템포를 유지하고 있다. 슈엘데르프의 좌측 침투와 컵백 패턴이 더해지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고 홈 경기 특유의 전방 압박 강도도 돋보인다. 반면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상 이번 원정을 위해 북유럽 끝자락까지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며 이는 체력 부담과 경기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간델만과 페레츠가 전진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노르웨이의 압박 강도 앞에서는 안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템포와 체력 소모, 전술적 압박에서 모두 노르웨이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심리적으로도 홈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르웨이의 동기가 훨씬 앞서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르웨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UAE. UAE는 4-4-1을 바탕으로 경기력이 최근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벤투 감독을 경질한 뒤 팀 전술이 오히려 더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역동적인 공격 전개가 눈에 띄게 매끄러워졌다. 카이유 카네두는 이 선에서 볼을 지켜내며 연계와 침투 패스를 동시에 담당해 전방을 열어주는 핵심이다. 수아일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뒷공간을 찌르며 순간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알 가산이 역시 발이 빠르고 문전 침투가 날카로워 상대 센터백의 속도를 시험할 카드로 꼽힌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을 빠르게 전개하며 상대가 빌드업을 할 틈을 주지 않고 세컨드 볼 회수 후 곧바로 직선적인 전환 공격을 가동한다. 오만. 오만은 5-4-1을 기반으로 두터운 파이브백을 형성해 페널티 박스 안쪽을 두텁게 보호한다. 알 사부인은 최후방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순간적인 발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 알 아라위는 커버 범위가 넓지만 빠른 침투형 공격수들에게 방향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다음화는 빌드업에서 안정적이지만 압박이 강할 때 전진 패스를 내주기 어려워지며 템포가 느려진다. 결국 오만 수비진은 밀집도는 높지만 발이 느린 편에 속해 빠른 공격수들을 상대할 때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전환 속도전이 되는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단숨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UAE는 벤투 감독 경질 이후 오히려 팀이 활력을 되찾으며 전환과 마무리가 더 매끄러워졌다. 카이오 카네두의 이선 조율과 수아이랄 가사니의 폭발적인 침투는 느린 오만 센터백 라인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오만의 파이브백은 박스 안을 촘촘히 지키지만 순간 스피드가 부족해 빠른 돌파형 공격수들에게 쉽게 뒷공간을 내준다. 그래서 UAE의 직선적 전개와 빠른 침투 플레이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반면 오만은 촘촘한 수비를 유지하겠지만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압박을 받으면 전개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에서 심리적 우위와 스피드 우위를 모두 가진 UAE가 주도권을 잡고 다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은 세트피스와 수비 밀집으로 버틸 수 있으나 속도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UAE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빼앗아 경기 흐름을 끝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UAE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4-2-3-1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중원에서의 견제를 시도한다. 니콜로프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에 흔들리며 패스 정확도가 떨어질 때가 있다. 페트코프는 좌우 폭을 넓혀주며 공격 전개를 시도하나 순간적인 스프린트 대응이 느려 역습에 쉽게 당한다. 크라이프는 세컨드 볼 처리와 중거리 슈팅에서 강점이 있지만 빌드업 전환 속도가 느려 전방 압박을 받으면 볼 소유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수비 라인은 기본적으로 포백을 유지하며 조직적으로 버티려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와 대각선 침투에 대한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순간적인 이선 돌파나 메잘라, 무브를 활용하는 팀을 상대할 때 종종 라인 간격이 무너진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2-3-2를 활용하며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는 입체적 전개를 강점으로 한다. 이을디즈와 귤러는 메잘라 형태로 중앙에서 측면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상대 라인을 흔들어낸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볼 소유가 아니라 포켓 공간을 열어주며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크티르콜루는 최전방에서 이 두 선수의 움직임에 맞춰 타이밍을 잡아 문전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며 제공권뿐 아니라 발빠른 침투 마무리에도 능하다. 측면 풀백들은 안정적인 오버래핑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을 바탕으로 2차 공격을 이어가며 공격 템포를 높인다. 튀르키예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필요할 때 직선적인 패스를 통해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토킹 코멘트. 튀르키예는 이을디즈와 귤러가 중앙에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며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고 그 움직임이 아크티르콜루의 득점 기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두 메잘라는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포켓 공간을 창출하고 빠른 원터치 패스와 침투로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낸다. 불가리아는 포백을 유지하려 하지만 순간적인 라인 붕괴에 취약하며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흔들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니콜로프와 크라이프가 중원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강도와 템포 변화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페트코프의 측면 가담도 제한적이어서 튀르키예의 빠른 대각선 움직임을 따라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유연성과 공격 완성도에서 튀르키예가 확실히 앞서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불가리아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3-1-4-2를 사용하며 103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시도한다. 미트로비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마무리를 노리는 최전방 해결사로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다. 테르지치는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날카로운 돌파를 시도하며 하프스페이스 안쪽을 공략해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방 패스를 책임지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속도가 느려 전진 전개가 막힐 때가 있다. 이 팀은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하려 하지만 공격 패턴이 테르지치의 돌파를 기점으로 단조롭게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트로비치의 마무리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변칙적인 전술 변화가 쉽지 않은 한계가 드러난다. 알바니아. 알바니아는 4-3-3을 바탕으로 높은 활동량과 빠른 템포를 활용해 전진한다. 브로야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강한 피지컬과 속도를 활용해 돌파와 마무리를 노리는 핵심 공격 옵션이다. 아사니는 빠른 템포에서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으로 침투해 결정적인 슈팅을 만드는 데 능하다. 바이라미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찬스 메이킹을 담당하지만 전개 속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패스 미스가 발생하는 약점이 있다. 이 팀은 브로야와 아사니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빠른 패스로 공간을 파고드는 단일 공격 루트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외에 창의적 플랜이 부족해 상대가 라인을 정비하면 공격이 쉽게 막히는 모습이 종종 드러난다. 토킹 코멘트. 세르비아는 테르지치의 측면 돌파와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결정적 찬스를 노린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루키치가 압박에 흔들리면 전진 전개가 막혀 답답한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알바니아는 브로야와 아사니를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 빠른 2대1 원투 패스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그 외에 대안적인 공격 전개가 부족하다. 결국 양팀 모두 한정된 전술 패턴에 의존하고 있어 경기가 단조롭고 수비적인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체력전으로 가더라도 두 팀 모두 라인을 쉽게 붕괴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후반 교체 카드 또한 변화를 크게 만들지 못할 전망이다. 전술적 제한과 유사한 경기 스타일이 맞물리면서 득점이 제한된 팽팽한 흐름이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은 4-3-3을 기반으로 볼 점유를 바탕으로 한 지배적 축구를 펼친다. 측면 풀백들이 단순히 라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중원 싸움을 지배한다. 이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상대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라민 야말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페네트레이션을 보여주며 1대1 돌파와 컷인 후 슈팅 또는 라스트 패스로 결정적 기회를 만든다. 오야르사발은 박스 안에서의 감각적인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마무리의 질을 높이고 페드리는 탈압박과 전원 패스 능력으로 스페인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홈에서 스페인은 초반부터 볼 소유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전방 압박 이후 빠른 회수와 세컨드 볼 장악으로 상대 진영을 완전히 틀어막는다. 오늘도 측면, 중앙 스위칭과 풀백의 인버트 참여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 조지아는 4-3-1-2를 활용해 중원 밀집과 직선적인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한 카운터를 노린다. 퀼리탈리아는 전방에서 폭발적 돌파와 스피드를 통해 단숨에 수비를 흔들 수 있지만 팀 전개가 느려지면 고립되는 단점이 있다. 매크바비슈빌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원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을 쉽게 잃는 약점이 있으며 수비 가담도 일정하지 않다. 로브자니제는 전방에서 볼키핑과 세컨드 볼 연계가 가능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떨어지면 영향력이 감소한다. 조지아의 포백은 스페인의 인버티드 풀백과 측면 스위칭 패턴에 대응하기 어렵고
압박 회피 후 공간을 내주면 후방 라인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정 환경과 긴 점유전 상황에서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치면 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볼 점유율 싸움과 측면, 중앙 스위칭 패턴이 핵심이다. 스페인은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전방 압박 후 빠른 회수로 조지아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을 것이다. 라민 야말의 폭발적 측면 돌파와 페네트레이션은 조지아 수비를 흔드는 결정적 변수로 작동할 전망이다. 오야르사발과 페드리가 완성하는 마무리 루트까지 더해지면 스페인은 홈에서 안정적인 점유와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조지아는 퀼리탈리아와 매크바비슈빌리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질 때 고립과 볼 손실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의 인버티드 전술에 대응하지 못하면 중원에서부터 수적 열세가 시작되고 후방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점유 지배 측면 페네트레이션 전방 압박 효율을 완성한 스페인이 원하는 흐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페인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포르투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에서는 호날두가 여전히 결정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날두는 순간적인 타이밍과 박스 안 움직임으로 마무리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여전히 공중볼과 마무리 감각이 날카롭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신으로 수비 간격을 깨며 페널티 박스 안으로 빠르게 침투해 마무리각을 만든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앵커맨 역할에서 단순히 볼을 배급하는 것을 넘어 좌우로 스윙 패스를 뿌려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데 탁월하다. 그의 스윙 작업으로 발생하는 포켓 공간을 향해 호날두와 콘세이상이 침투하면서 결정적 득점 루트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블 볼란치 중 한 축이 안정적 커버를 제공해 중원 압박을 무력화하며 공격 전환의 리듬을 유지한다. 아일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콜린스가 수비 라인의 핵심으로 제공권과 대인 방어에서 중심을 잡는다. 메가티어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 패스로 기회를 만들지만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브레디는 후방 빌드업과 롱패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전방을 공략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가 느려 강팀 상대로는 쉽게 압박에 갇힌다. 아일랜드는 라인을 낮춰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미드필드 라인의 폭이 좁아지면 측면 전환 대응이 늦어진다. 결국 포르투갈처럼 스윙 패스를 통해 수비 블록을 흔드는 팀을 상대로는 쉽게 공간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좌우 스윙 패스를 중심으로 아일랜드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켓 공간을 호날두와 콘세이상이 정확히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아일랜드는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며 공간을 최대한 좁히려 하지만 측면 전환 대응이 느려 포르투갈의 빠른 빌드업을 견뎌내기 어렵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중원에서 안정적 커버를 통해 역습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전술적 주도권을 쉽게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홈의 응집력과 개인 기술의 격차까지 더해지면 아일랜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점유율과 템포 모두에서 포르투갈이 압도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후반까지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포르투갈 승 필살기.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피네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침투를 통해 공격 활로를 열지만 마무리의 정확도가 떨어질 때가 있다. 카이트는 이선에서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싸움에 강점이 있지만 상대 중원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전진 패스의 질이 흔들린다. 팔루메츠는 전환 패스와 측면 지원에서 힘을 더하지만 공간이 좁아지면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수비 라인은 포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압박이 밀릴 때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근처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잦다. 특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다가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어 전술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드러난다. 이탈리아. 포메이션은 3-5-1-1이며 레테기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타이밍을 살린 침투가 강점이다. 라스파도리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 연계와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빠른 패스 주고받기와 유연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토날리는 중앙에서 메잘라처럼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하며 전방에 질 높은 패스를 투입해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한다. 이탈리아는 중원 지배력이 강하며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적 다양성을 갖췄다. 특히 토날리의 움직임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레테기에게 결정적 어시스트를 연결하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토킹 코멘트. 이탈리아는 토날리가 메잘라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해 전방 레테기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스파도리까지 가세해 세컨드 볼과 연계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면 에스토니아 수비 블록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에스토니아는 사피넨과 카이트가 활동량과 전방 압박으로 맞서겠지만 중원에서의 질적 열세와 뒷공간 노출이 치명적이다. 포백 라인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막기 어렵고 박스 안에서 레테기의 움직임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개별 기량 모두 이탈리아 쪽 우위가 명확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토니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 이라크는 투톱 조합을 통해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하고 있다. 장신 스트라이커 후세인은 타점이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세컨드 볼을 연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그의 존재감은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며 주변 이선 자원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헤더를 만들어낸다. 바예시는 정교한 킥 능력으로 유명하며 특히 프리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직접 슈팅과 크로스를 모두 소화할 수 있어 세트피스 한 방이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알 아마리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빠르게 뿌리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강력한 집착을 보여준다. 이라크는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때 더욱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팀이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4-5-1 구조를 통해 수비 라인을 두텁게 유지하며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한다. 사난타는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 침투를 시도하지만 장신 수비수들과의 공중 경합에서 불리하며 전방에서 볼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비크리는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과 넓은 시야로 역습 전개를 지원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레인더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가담이 약해진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수비 라인을 깊게 가져가며 버티려 하지만 제공권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불안정함을 보인다. 이라크의 장신 공격수와 세트피스 위협을 90분 내내 차단하기엔 수비 집중력과 높이 모두 부족하다. 토킹 코멘트. 이라크는 후세인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세컨드 볼을 장악하며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바예시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을 때마다 정교한 킥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세트피스 한 방이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 알 아마리가 중원 전환 속도를 올려주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만큼 홈에서 공격 주도권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밀집 수비를 통해 버티려 하지만 공중전과 세트피스 대응력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특히 후세인, 바예시 조합이 만들어내는 제공권 압박과 세트피스 위협을 90분 내내 버텨낼 가능성은 낮다. 이라크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과 세트피스 파괴력으로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이라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히메네스는 피지컬 기반의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 결정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다. 공중볼 장악 능력이 좋아 세컨드볼 연결에 기여하지만 최근 들어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체력 유지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드러난다. 베가는 좌측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백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열지만 상대 수비 라인이 견고할 경우 돌파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모라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지만 전진 패스의 정확도와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서는 다소 기복이 존재한다. 팀 전체적으로는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 대응이 불안정해 중원에서 쉽게 공을 빼앗기는 장면이 잦다. 특히 이번 상대인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캄파즈를 동시에 막기엔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그만큼 전방 압박이 실패할 경우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며 박스 앞 공간이 넓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콜롬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디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박스 안 드리블 돌파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카드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며 중원에서 볼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방향 전환 패스와 롱 패스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그의 패스 타이밍 하나로 경기 리듬이 바뀌며 2선과 3선이 동시에 전진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캄파즈는 페네트레이션 능력과 짧은 공간에서의 볼 터치가 정교하며 하메스의 패스를 받아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특히 캄파즈의 돌파 이후 컷백과 중앙 연결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루트로 작용하고 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현재 멕시코 리그에서 활약 중이기 때문에 멕시코 선수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는 곧 콜롬비아가 전술적으로 멕시코의 수비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방에서는 디아스가 수비를 넓히며 상대를 흔들고 하메스가 후방에서 템포를 조절해 경기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콜롬비아는 기술적 우위와 중원 장악력에서 멕시코보다 한 단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토킹 코멘트. 콜롬비아의 빌드업은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발끝에서 시작된다. 그가 만들어내는 템포 전환과 전방 침투 패스는 경기의 리듬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 캄파즈의 페네트레이션과 디아스의 측면 돌파가 결합되면 멕시코의 포백 수비는 단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하메스가 멕시코 리그에서 활약하며 상대 선수들의 성향을 꿰뚫고 있다는 점은 전술적 우위로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멕시코는 홈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겠지만 콜롬비아의 압박 회피와 빠른 전환 앞에서는 중원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기술적 완성도와 창의적 전개를 모두 갖춘 콜롬비아가 점유율과 찬스 모두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한 발의 패스가 경기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멕시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